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는 시부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많지는 않지만 이번 장례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해서 그런지 남편도 지금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시부의 건강이 몇 년 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병원비가 계속해서 지출이 되다 보니 가족들은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아가면서 병원비와 치료비를 납부했습니다. 자식된 도리이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시부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는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니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댁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먹고 살 정도로 돈벌이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시부가 처음 입원했을 때와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시부의 건강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빨리 털고 일어나셔야지. 언제까지 병원 신세 지면서 자식들 등에 빨대 꽂고 지내실 건데요. 아버지가 가진 거라도 많으시면 저희가 이런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저희가 매달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원비를 납부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저희가 괜히 이러겠어요.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애들은 점점 커가고 학원비는 날로 비싸지는데 아버님 병원비까지 충당하려니 이러다 저희까지 병원 신세 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빠, 그냥 퇴원하면 안 돼? 병원에 입원하면 뭐해?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퇴원하면 더 아플 것 같아?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이 정도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니까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는 거라고. 돌아가면서 병원비 납부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거야? 다들 지금까지 혼자 알아서 컸나 봐?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우리들 키운 건 생각 안 해?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병원비 나가는 게 싫으면 두 번 다시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마. 그냥 인연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이 서로 조금씩 희생하면 해결되는 건데 서로 손해보는 거 싫어가지고 누워 계신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드려야겠어? 병원비가 아깝다고 생각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면 되겠네. 다들 속으로 똑같은 생각 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차라리 그냥 얼굴 안 보는 게 좋겠다. 너는 막내라고 제일 예쁨 많이 받았으니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겠지. 우리는 거의 찬밥 신세였거든. 너랑 내가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알기는 하냐? 어디서 형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버지가 맨날 막내만 감싸고 도니까 형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대드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편들어줄 막내가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시부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다고 남편에게 들었어요. 자식들이 많다 보니 시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고 자식들은 입만 벌리며 받아먹기만 했었는데 정작 연세가 드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시자 자식들은 등을 돌려 버리더군요. 병원비 내주는 것조차 싫어서 자식들 모두 더 이상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고 시부는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놓아버리셨는지 더 이상의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희한테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퇴원 수속을 밟아둔 상태셨죠. 남편은 시부에게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치료받는 걸 권해드렸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신 듯 결국 병원을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집으로 돌아오신 시부의 건강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고 의사의 말대로 오래 버티시지 못하셨어요. 몇 달의 시간 동안 남편과 시부는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과거에 함께했던 추억들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찾아오지 않았던 자식들의 마음도 이해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던 시부는 그렇게 자꾸 하셨고, 장례식이 진행이 되자 그제서야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군요. 당신도 최대한 알고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장례식에 오게끔 만들어. 이럴 때 인맥을 이용해 먹는 거지. 그렇잖아도 벌써 연락 한 번씩 다 돌렸어. 퇴근하고 저녁 늦게 온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돈이나 잘 챙겨. 형, 지금 뭐 하는 건데? 아버지 이름 팔아서 장사하겠다는 거야? 형은 지금의 상황에 돈밖에 안 보여?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일찍 작고하셨는지 잊었어? 우리가 서로 뭉쳐서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다고. 너 원래부터 말이 많았냐? 자식들이 힘들게 벌어모은 돈 아버지한테 쏟아 부어서 완치된다는 보장이 있었어? 시간만 늘려줄 뿐 완치는 힘들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 거기에다가 왜 쓸데없이 돈을 퍼붓냐고. 조금 더 숨이 붙어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거 봐봐. 그동안 병원비로 생돈 날아가고 얻은 건 하나도 없잖아?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그냥 진통제나 드시면서 시간 보내다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을 거다.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지불했던 병원비 원상복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부르려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장례식장을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어가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마냥 전화기를 붙들고 한 명이라도 장례식장에 오게 하기 위해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찾았고 남편은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조문객의 발길이 끊기자 시숙과 신우들은 부의금함에 모두 모여 서로 중간 결산이라도 하는 듯 돈봉투를 꺼내서 서로 자기 거라며 소리 높여 돈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각자 부른 지인들 것만 챙기도록 해. 그리고 아버지 쪽으로 들어온 건 나중에 따로 계산하도록 하자고. 이 중에 내가 부른 지인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봉투에 이름 쓰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 확인 좀 해볼게. 뭘 확인을 해? 그렇게 따지면 내 사람 것도 분명 있을 거라고. 일단 봉투에 적혀 있는 각자 관련 있는 사람들 것만 챙겨. 나중에 빠진 건 명부 확인해보면 되니까 일단 확실한 것부터 가져가도록 해. 이번에 내가 좀 놀란 건 아버지가 그동안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오고 계셨나 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랐다니까. 저기 쌓여있는 부의금 전부 아버지 지인분들이 놓고 가신 거잖아. 일단 내가 집안의 장남으로서 모든 걸 관리해야 하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온 건 내가 관리하도록 할게. 다들 불만 없지? 태호 너 이름으로 온 것도 있는데 지금 가져갈 거야? 아니면 나중에 한 번에 챙겨갈 거냐? 장례가 끝날 때 서로 챙겨가려다 보면 정신없으니까 네 것도 미리 확인해보고 가져가. 형은 지금 여기 뭐하러 온 거야? 남들이 봤을 때 우리 집안을 뭘로 생각하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장례식장이라고. 다들 돈에 눈이 멀어서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나 봐. 태호 너 지금 형이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어디서 지금 형한테 대들고 있어? 적당히 대들어야지. 너만 아버지 돌아가셔서 슬퍼? 너희들이 동생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형 무서운 줄 모르고 저 모양이야? 오빠는 왜 항상 우리 탓을 하는 거야? 오빠도 잘난 거 하나 없잖아. 집안의 장남이 그동안 뭘 했는데? 아빠가 벌어오는 돈이나 빨아가려 했으면서 꼴에 장난 노릇은 하고 싶은가 봐.
우리도 그동안 말을 안 한 거지?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 줄 알아? 태우 너, 누나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아까부터 몇 번이나 얘기했어?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내가 너한테 화를 내야 되겠니? 한 번만 더 큰 소리 나게 하면 아무리 동생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빠가 왜 아빠 이름으로 부의금 넣은 걸 따로 보관한다는 거야? 오빠 혼자 장례 비용 전부 다 지불할 거 아니잖아. 일단 나머지는 부의금함에 다시 넣어놔. 혹시 알아? 오빠가 우리 몰래 뒤로 빼돌리고 입 닦을 수도 있는 거잖아. 돈 앞에서는 가족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 그만큼 예민한 부분이니까 각자 지인들 것만 챙기는 걸로 하자고. 괜히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장례 첫날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에 가까웠었어요. 세상 떠난 시부를 이용해 각자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낯설었고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렇게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의 지인이 넣고 간 부의금을 따로 챙긴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안의 장남인 큰 시숙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정작 세상 떠난 시부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건 저희 남편이었죠. 남편은 장례가 끝이 나면 가족들과 인연을 끊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고 있었는지 장례가 끝이 남과 동시에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끊어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장례 둘째 날 늦은 저녁에 시댁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여 자기 사람들의 부의금을 따로 가방에 챙겨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아주버님이 목소리를 높이더니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어요.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 정도 금액을 부의금에 넣을 사람이 너희들 지인 중에 없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오늘 내 지인 중 한 명이 아버지 돌아가신 걸 가슴 아파하시면서 한참 동안 나랑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집안이 워낙 부유한 것도 있는데 돈의 씀씀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부의금도 돈 크게 8천만 원을 넣어준 게 확실하다고. 너희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없다는 거 내가 잘 아는데 어디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야? 그럼 이 8천만 원이 오빠 거라는 확실한 증거는 있고? 방금 한 말도 그냥 추측에 불과하잖아. 확실하다면 왜 그분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 앞에서 그분이 부의금으로 8천만 원을 넣었다고 들려주면 되는 거잖아? 보면 몰라. 혼자서 8천만 원을 꿀꺽 하겠다는 거잖아. 이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야.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형은 항상 욕심이 많았고 집안의 제일 큰 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생들한테 좋은 건 조금도 나눠주지 않으려 했잖아. 동생들한테 창피한 줄 알아. 우리 집안의 큰오빠나 돼가지고는 지금까지 혼자서 배불려 왔으면 이제는 동생들한테 나눠줄 생각도 좀 하라고. 돈 봉투에 누구 사람인지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건 무조건 나누는 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방법일 것 같네. 우리 모두가 균등하게 똑같이 나누자고. 누구 하나 더 가지겠다고 하면 끝도 없이 싸울 텐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잖아. 돈 때문에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갈 때까지 가자는 건 아니겠지? 막내야, 너 이리 와봐라. 너는 8천만 원을 부의금으로 넣은 이 큰 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까지 끼어들어서 나눠 가져간다고 할까봐 신경 쓰이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의견 언제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었어?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래? 항상 강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동생들 생각한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더 가식 같고 형이 어떻게 하면 혼자 8천만 원을 가질지 머리 굴리는 것 같거든.
큰 아주버님은 부의금으로 들어온 8천만 원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분명 적은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온 걸 욕심내고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은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조율이 되지 않았는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결국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함께 그동안 살아오면서 서운했던 감정들까지 터지게 되자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의금 때문에 시부 영정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더 큰 불화를 막기 위해 뜯어 말렸지만 이미 서로 얼굴에 손을 주고받아서 그런지 고소하겠다며 난리가 나고 말았죠.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고 술까지 먹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로지 시댁 식구들 눈에는 8천만 원을 혼자 가지겠다는 집착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서로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둔 채 날이 밝을 때까지 의견은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면 돈 문제는 싸울 일도 없을 텐데 조금 더 가지겠다고 욕심을 내다 보니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그동안 살면서 장례식장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진행이 된 적도 처음이었지만 문제는 부의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분명 누군가 한 명은 큰 문제를 일으킬 것만 같은 불안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들었는데 조금 잠잠하다 싶던 순간 큰 시숙손에 그동안 챙겼던 부의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쪽 손에는 8천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시숙은 2번 다시 서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 아직 장례가 끝이 나지도 않았는데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또다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큰 시숙을 붙잡아 손에 들려있던 8천만 원을 빼앗으려고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던 도중 갑자기 둘째 신우가 비명을 지르면서 손가락으로 전광판을 가리켰고 몸싸움을 벌이던 시댁 식구들이 전광판을 바라본 순간 등록되어 있는 이름 하나를 보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누군가 빈소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몇십 년 동안 모습을 감추고 계셨던 시어머니셨네요. 한심한 놈들. 너희들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구나.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너희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던 걸 제일 후회하고 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서로 위해주고 잘 지내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도 바뀐 게 없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8천만 원을 사람을 시켜서 부의금으로 넣게 지시했는데 고작 그 돈 때문에 서로 얼굴 안 보겠다고 헐뜯고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으면서 너희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집안 망신 다 시키니? 어머니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그럼 이 8천만 원이 어머니가 부의금에 넣으신 거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다가 왜 이제야 저희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고요? 내가 내 첫 남편 얼굴 보러 온 건데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니? 그리고 너희들 앞에만 나타나지 않은 거지. 태호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몇 달 전에도 얼굴 한번 본 적 있다. 너희들 하는 꼴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안 올 수가 없었다. 비록 너희 아빠랑 안 좋게 이혼을 했지만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건 나도 아는 사실인데 자식들이 하나같이 키워주는 애는 생각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은 병원비 아까워서 너희 아빠한테 등을 돌려? 그것도 모자라 장례식장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가 돈놀이하는 노름판도 아닌데 서로 부의금 얼마 들어왔는지 계산하면서 네 거 내 거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8천만 원 부의금 넣은 거고 예상했던 대로 가족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구나. 한심한 놈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남편에게 모든 걸 자세하게 들은 건 아니었지만 시부가 오래전에 시모를 놔두고 잠깐 눈을 돌린 적이 있었고 단 한 번의 실수가 충격적인 상황을 오게 만들었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시부가 딱 한 번 실수로 눈을 돌렸을 때 집 앞에 갓 태어난 신생아 아이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시모가 그 아이를 걷어들여 키워야만 했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제 옆에 있는 남편이었고 오랜 세월 시부모의 갈등은 결국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성인이 되면 그때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비록 시부의 실수로 남편이 세상 밖으로 나왔고 친엄마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시모는 단 한 번도 친자식으로 생각 안 했던 적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내인 남편을 함부로 대하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댔었죠. 그런데 시모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하나같이 서로 헐뜯고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니 실망을 많이 하셨는지 슬픈 표정으로 시숙들과 신우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큰 시숙손에 지어져 있던 8천만 원 돈 봉투를 뺏어들더니 거기에다 남편의 이름을 적은 뒤 남편의 손에 건네주셨죠.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서로 양보하며 우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내가 가진 재산을 너희들 위해 사용하려 했다. 그래서 이름을 적지 않은 건데 집안인 장남인 너는 막내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니? 이 8천만 원은 막내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만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친자식인 저희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대우제는 배다른 자식이잖아요.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인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냐고요? 두 분이 이혼하시고 나서 저희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원망스러웠고 이런 삶이 너무 싫었다고요. 어머니는 저희랑 한 번이라도 연락하려 했어요. 친자식인 저희보다 배다른 막내한테만 더 많은 신경을 쓰셨잖아요. 저희가 그걸 보고 자라왔는데 정상적이길 바라시는 게 문제인 거죠. 막내한테 건네주신 8천만 원은 저희한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서 난리치는 거 보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어떻게 친자식은 찬밥 신세이고 배다른 자식을 더 아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화가 안 나세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냐고요? 그 8천만 원 당장 내놓으시고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재산도 저희한테 전부 나눠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머니 장례식장도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시숙과 신우들은 시모를 상당히 증오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남편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모도 그렇고 시숙과 신우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서로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자식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누가 봐도 상식 밖의 모습을 보인 시숙과 신우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자식들을 내쳤고 남편과 함께 시부의 장례를 치러야만 하셨죠. 시모가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시부의 장례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8천만 원의 부의금을 시모에게 다시 돌려드리려 했지만 시모는 부의금으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 없다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자식들이 하나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건 전부 다 부모 잘못이라며 괴로워하셨어요. 시모도 그동안 살면서 자식들에게 말 못할 상처가 많은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큰 시숙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유는 시모가 남편에게 준 8천만 원을 혼자 가질 생각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더 큰 불화를 막는다고 시댁 식구들의 계좌번호 전부를 남편에게 보내주었죠.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시숙의 행동이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형, 지금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8천만 원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어. 형도 그렇고 누나들도 제발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면 좋겠어. 나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장례식장에서 재산 얘기하셨잖아.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엄마 앞에서 형이 뭐라고 그랬어?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며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드렸잖아. 그게 자식으로서 할 말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 이상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당장 엄마한테 연락해서 형이랑 누나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해. 엄마 췌장암 말기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나중에 돼서 후회할 거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자기 낳아준 부모한테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동안 살면서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생각해 보라고. 남편은 결국 아주버님께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시모가 모습을 드러냈던 건 안타깝게도 시부애들을 밟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몇십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신 거였습니다. 아주버님도 시모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다시 연락 주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시댁 식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로 좋게 해결해서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행복한 날들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